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초보 전문가 되기 함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렘브란트 라이트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광선에 관한 종합적인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렘브란트는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화가였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와 함께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빛의 마술사로 불려서 광선을 그림에다 잘 활용하여서 아주 독특한 분위기의 그림을 명작을 많이 남겼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 쪽에서 그가 즐겨 사용했던 광선을 이름을 붙여서 렘브란트 라이트 이렇게 해서 특히 인물 사진에서 많이 활용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렘브란트 라이트의 성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광선 공부한 중에서 옆에서 태양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사이드 라이트, 측광 이렇게 됐죠. 이것이 태양광이냐 여기 이쯤에서 탑에서 약간 탑에서 광선이 탑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광선, 이런 광선을 우리가 렘브란트 라이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개 스팟으로 부분으로 여기에 쫙 조명을 비춘 것처럼 해버리니까 주변 부는 어둑어둑해지고 주의 주제만 딱 광선을 받아서 돋보이게 만드는 이제 그런 광선을 렘브란트 라이트라고 하는데, 우린 지금 카메라 조작 중에서 순서 중에서 측광 방식해서 우리는 뭘 쓰고 있냐면 평가 측광, 거기 우리가 평균 측광 이렇게 쓰는데 왜 그러면 그걸로 쓰는가? 이의 경우에는 거기 측광 방식에 보면은 부분 측광이 있습니다. 주황 중점 측광. 그래서 부분 측광에다가 스파트 측광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노출을 맞추면 주변부가 더 어둡거나 아니면 더 밝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저는 평가 측광으로 평균으로 우리가 쓰게 하는가 하면, 이건 우리가 암실 작업에서 또는 우리가 포토샵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실 작업의 핵심이 뭔가 하면 버닝인이라는 겁니다. 버닝인. 그래서 이건 우리가 번이라는 건 태운다는 거잖아요. 버닝인.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태우기 이렇고, 하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 따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따칭 이러는데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뭐냐면 반대 개념으로 부분 가림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흑백 암실의 핵심이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걸 우리가 포토샵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보면 만약 앞부분이 여기에 너무 밝다 이럴 경우에는 좀 더 어둡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브러쉬를 꺼내서 이런 동그라미로 쭉 크기를 조절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노광을 더 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더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것이 버닝인이고, 만약에 여기 이제 이런 피사체가 있었는데 이쪽 부분이 너무 어둡다, 디테일이 다 죽어버렸다, 이럴 때는 너무 어두운 부분을 약간 걷어냅니다. 그래서 부분 가림 이렇게 해서 밝게 표현하게 되면 의도한 대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죠. 이 방식이 바로 우리가 암실의 핵심인데 우리 포토샵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 측광을 가지고 더더욱 우리는 또 브라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브라케팅을 하게 되면 여기에 관한 효과를 거의 낼 수가 있다. 그래서 렘브란트 라이트는 일단 성질 자체가 약간 사이드 라이트에서 탑에서 떨어지는 사이드 라이트로 부분의 측광 형식으로 광선이 떨어지는 그런 광선을 렘브란트 라이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물 사진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유념하셨다가 한번 또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렘브란트 라이트는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광선을 5가지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광선 순서로 정리를 해서 이론적인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광선이며 좋은 광선으로 말씀드릴 것은 측광입니다. 사이드 라이트.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 라이트는 우리가 2가지로 강하게 들어오는 사이드 라이트, 부드럽게 들어오는 사이드 라이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반복되면서 입체감, 볼륨감을 강조해 준다.
대상의 내면을 묘사해낼 수 있다. 이런 광선이어서 아주 좋은 광선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광선은 우리가 역광, 리얼 라이트를 칩니다. 역광도 두 종류였었죠. 두 종류로 우리가 검게 표현, 피사체가 검게 나오게 되면은 실루엣, 또 실루엣을 적극적으로 쓰게 되면 배경이 밝아야 한다. 요거는 역광에서도 실루엣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확산광에서도 안쪽이 어둡고 바깥이 밝게 되면 실루엣으로 할 수 있다. 실루엣을 하게 되면 대상이 단순화되고 검은 덩어리로 되기 때문에 사진도 아주 좋은 사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렸고, 그걸 정상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노출 브라케팅을 플러스 1.0부터 1.3, 1.7, 2.0까지 찍어라. 그러면 1.7에서 2.0 정도의 대체로 정상적으로 되면서 대개 피사체의 바깥 부분으로 광선이 좀 강하게 닿는 부분들은 윤곽선, 아웃라인이 생긴다 해서 이걸 이런 선이 생기면 주제와 배경이 구분되기 때문에 환상적 분위기를 묘사할 수 있다. 따라서 역광은 아주 매우 좋은 광선이다. 그래서 사이드 라이트도 두 가지, 리얼 라이트도 두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는 특히 우리가 지금 요즘 봄꽃들이 이제 뭐 만개해서 꽃들이 지금 화사하게 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양광을 중심으로 사진가가 여기서 바라본다면 직사광선이 되겠죠. 사진가가 이쪽으로 와서 카메라가 여기 와 있다면 측광이 되겠죠. 이쪽으로 돌아오면 역광이 되겠죠. 저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다시 또 90도를 이뤄서 측광이 되겠죠. 그럼 다시 돌아오면 직사광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대상을 태양을 중심으로 쭉 돌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광선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좋은 광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판단해서 쓰시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봄꽃을 중심으로 사이드 라이트나 리얼 라이트, 측광이나 역광을 활용하면 아주 극적이고 환상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고, 또 연두색이 지금 점차 이제 퍼지게 되면 연두색을 또 이렇게 사이드 라이트와 역광을 활용하게 되면 아주 좋은 또 분위기의 사진을 할 수 있고, 가을이 되면 단풍을 또한 이 광선들을 활용하면, 그리고 이제 산 사진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우리가 산에 대한 해석도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산을 웅장하게 해석한다. 그렇게 할 경우에 반드시 사이드 라이트를 중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산이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반복되면서 극적이고 힘있는 산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광선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고, 그래서 사이드 라이트, 역광, 리얼 라이트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잘 쓰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 추천할 만한 좋은 광선은 세 번째로 확산광입니다. 디퓨징 라이트. 확산광은 말씀드린 것처럼 밝은 그림이 이상적이다. 그래서 그림자가 진하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부드러운 광선이다. 따라서 약점은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볼륨감이 좀 떨어진다는 이제 약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톤을 언더로 해서 묵직한 사진을 만들 수도 있고, 톤을 올려서 밝고 경쾌한 사진을 할 수 있고, 또 인물 사진의 경우에는 두루 부드럽게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좋은 광선이다. 특히 디퓨징 라이트, 확산광의 경우에는 질감 묘사, 질감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텍스처를 했습니다. 질감 묘사에 아주 좋은 광선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 해 중에서 확산광 하면은 해가 쨍하게 났다. 그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늘이라든가 아침 해 뜨기 전이라든가 해가 막 넘어간 이후의 잔여량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꽃들도 그 시간에 보게 되면은 질감, 피부의 질감이 잘 묘사되면서 아주 부드러운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광선으로 이렇게 순서로 추천해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이드 라이트가 좋다고 하더라도 피사체가
밝거나 흰색에 가까운 피사체에 사이드라이트가 강하게 맞게 되면 세부 묘사, 디테일이 안 살아나기 때문에 사진이 자칫 딱딱해서 좋지 않은 사진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세부적이기 때문에 잘 유념하셔야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이 어느 광선이 가장 이상적인가? 이거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가 꼭 이 사진은 좋은 사진으로 내 의도에 맞는 사진을 해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광선을 파악하시고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가 또 어떤 날씨에 어느 시간대가 가장 이상적인가 한 것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은 사진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남과 다른 사진, quite different한 사진을 만들자면 이렇게 기본적인 이론을 습득하고 그걸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해서 사진을 만들어야지 좋은 사진을, 그래서 감동적인 사진을, 남과 다른, 확연히 다른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선에 관해서 지금까지 한 공부를 이론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광선 순서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물을 광선과 결합해서 보기 시작하면 사람이든 자연이든 새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보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평범하게 보았던 것들도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무한한 또 긍정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진가만이 갖고 있는 좋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광선에 관한 이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이론에 관한 예시 사진을, 참고 사진들을 보면서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여러분 하루 10분 온라인상에서 저 함성호와 만나시죠. 여러분 오늘도 광선 공부가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성호 사진TV는 수요일과 토요일 일주일에 2편씩 업로드 됩니다. 참고하셨다가 공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